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최대 석유회사 중 하나인 사우디 아람코의 창업 스토리와 그 역사를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이직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전문가 전차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차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직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사우디 아람코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꾼 거대한 존재죠.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사우디 아람코는 어떻게 시작된 회사인가요? 이름부터 좀 독특한 느낌인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람코는 원래 어레이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의 약자로 1933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미국의 석유회사 쉐브론, 당시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 사이의 협력으로 탄생했어요. 사우디 정부가 석유 채굴 허가를 쉐브론에 주면서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거죠. 이후 엑슨, 모빌, 텍사코 같은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지분을 나눠 가지며 아람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오, 그럼 처음부터 사우디 정부 소유는 아니었군요. 맞아요. 초창기 아람코는 완전히 미국 자본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사우디는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술과 자본은 미국 기업들이 제공했죠. 1930년대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석유는 그들의 경제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진 보물이었어요. 아람코는 이 보물을 캐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럼 아람코가 어떻게 지금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건가요? 아람코의 성장은 정말 드라마틱해요. 1930년대 말부터 사우디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유전이 차례로 발견되면서 아람코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대 산유 회사로 도약했어요. 특히 1950년에는 사우디에서 레바논 시도난까지 이어지는 트랜스 아라비안 파이프라인에 완공하며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죠. 이 파이프라인은 당시 중동 석유를 세계로 수송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어요. 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사우디가 이걸 그냥 미국 회사에 맡겨놓고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정확히 보셨어요. 1960년대 들어 자원 국유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사우디도 아람코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1972년 오펙과 미국 석유 회사들이 리야드에서 협정을 맺으면서 사우디 정부가 아람코 지분 25%를 확보했고, 그리고 1974년에는 60%, 1980년에는 마침내 100% 국유화를 완료했죠. 이로써 아람코는 완전히 사우디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그 과정이 꽤 치열했을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당연히 반발이 있었죠. 하지만 당시 중동 산유국들의 자원 국유화 바람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어요. 사우디는 석유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었고 아람코는 그 중심에 있었죠. 이 국유화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단순한 자원 공급국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도적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이제 아람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로 자리 잡았잖아요. 최근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현재 아람코는 단순한 석유 회사를 넘어 석유화학, 정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괄하는 거대 공기업이에요. 2022년에는 사상 최대 순이익 161억 1,100만 달러, 를 기록하며 그 위력을 보여줬죠. 원유 가격 강세와 판매량 증가가 주요 원동력이었어요. 게다가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자금줄로 배당금만 2023년에 978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비전 2030이요? 그게 뭔가요? 비전 2030은 사우디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경제로 전환하려는 대규모 계획이에요. 아람코는 이 계획의 핵심 자금원으로 주식 상장과 같은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9년 아람코는 사우디 증시에서 IPO를 통해 약 294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였죠. IPO도 엄청난 화제였죠. 근데 그 이후에도 주식 매각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2024년에는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이 몇 시간 만에 완판됐어요. 사우디는 이 자금을 신도시 네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죠. 아람코의 배당 수익률이 6.6%로 동종업체 대비 높아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아람코가 한국과도 꽤 깊은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한국과 아람코의 관계는 특히 S-오일을 통해서 두드러져요. S-오일은 1976년에 설립된 한국의 주요 정유사로 1991년부터 아람코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현재는 아람코가 최대의 주주예요.
울산에서 하루 66만 9천 배럴을 처리하는 대규모 정유시설과 석유화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S-오일이 아람코의 계열사였군요. 한국 시장에서 아람코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아람코 코리아는 2012년에 설립돼서 한국 기업들과 사우디 아람코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어요. 특히 에너지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벤처 캐피탈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탈탄소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예를 들어 2025년에는 스틱 벤처스, IM 인베스트먼트 같은 한국 VC에 출자하며 한국의 혁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람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석유 중심의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람코는 석유와 가스가 여전히 에너지 시장의 핵심이라고 보고 생산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와 탈탄소 트렌드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죠. 예를 들어 사우디 내 수소 프로젝트나 탄소 착십 기술에 자본을 투입하고 있어요. 석유 회사치고는 꽤 미래지향적이네요. 네, 아람코는 단순한 석유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변신 중이에요. 하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아요. 셰일 오일 같은 대체 에너지원의 부상이나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가 아람코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2014년에 셰일 혁명에 대응해 증산했다가 재정 위기를 겪은 사례도 있죠. 마무리. 와, 정말 아람코의 이야기는 한편의 대서사시 같네요. 전차남 선생님, 오늘 너무 알찬 정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람코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앞으로도 아람코의 행보를 주목하며 에너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우디 아람코의 창업 스토리와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